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투기 과열 지구가 없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가 없어지고 이 명칭이 새롭게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구, 아니면 투기 지역, 이런 규제 지역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풍선 효과도 발생이 됐었고, 그거에 따라서 지가도 폭등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제 사항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을 시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명칭도 굉장히 어렵고, 그 규제 지역 안에서도 규제 항목들이 제각각이고 퍼센테이지도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명칭을 변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뉴스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기사를 보면은 단독 보도로 나온 보도 내용입니다. 조정, 그 다음에 과열, 투기, 이런 규제 지역들이 있었죠. 그런데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 지역을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정부는 복잡한 규제 지역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이것을 7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7월이죠. 올해 7월에 용역 업체가 마무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발의가 됐고, 이 용역 업체가 7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그거와 관련된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부동산 규제 지역 개편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행이 나와 있습니다. 현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투기 과열 지구나 아니면 투기 지역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명칭만 조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런 규제 내용도 조금씩은 다 틀려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청약이라든가 금융, 세제, 아니면 분양권,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개편이 됩니다.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죠. 부동산 관리 지역 1단계, 부동산 관리 지역 2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부동산 관리 지역 1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1단계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청약 관련돼서나 아니면 금융에서는 DTI죠. 그 다음에 분양권, 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세제에 대한 내용이 요번에는 1단계에서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세제에 대한 규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빠지고 어떻게 부동산 관리 지역 2단계에 이 세제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관리 지역 1단계가 조정 대상 지역이고 2단계가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기 지역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청약 관련돼서 그 다음에 금융적, 분양권, 이런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세제 내용만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이렇게 나와 있죠.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는 요번에 뭐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나온 내용이 없다.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중과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1년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내년 5월달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중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단계죠. 2단계는 투기 과열 지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투기 과열 지구가 어떤 지역이죠? 서울권역 안에서 강남 3구와 용산만 포함이 되어 있죠. 서울 25개구 자치구 안에서 전 지역이 원래는 투기 과열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달에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1단계, 2단계로 이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강남 3구와 용산이 몇 단계로 관리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투기 과열 지구는 2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로 관리 지역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요? 소액으로 접근해서 아니면은 갭 투자를 해서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서울권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부동산 관리 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남 3구는 그렇다 칩니다. 강남의 입지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강남 3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산, 정부가 용산을 투기 과열 지구로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명칭이 바뀌면 부동산 관리 지역 2단계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용산이라는 지역이 정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왜? 투기적 요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풀어버리면은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 지역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런 용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비규제 지역도 좋습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100%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적으로 조금 불리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동산 투자 종목이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상 아파트나 아니면 경매라든가 아니면 토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다른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유일한 투자 종목은 바로 재개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확정 지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예정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소액으로 접근해서 용산처럼 개발 호재가 탄탄한 지역의 경우는 향후 금리가 하락이 되고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됐을 때 용산의 투자 수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세금적으로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재개발의 경우는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시면 세금적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리 부동산 관리 지역 2단계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취득세 관련해서도 85% 혜택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재산세는 2주택 이상부터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10년 이상 임대를 잘 놨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상첨화로 내가 투자한 주택이 재개발이 됐을 때에는 내가 임대 사업자에 등록한 물건은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10년 동안 임대 놔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아무리 집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투자 목적은 재개발이기 때문에 집가가 하락이 되는 것보다는 향후에 재개발 여부를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용산이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방법, 갭 투자죠. 갭 투자 어떤 지역에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지역의 경우는 용산 안에서도 후암동이죠. 후암동 지역이나 아니면 신창동 지역, 이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이쪽 지역의 경우는
동의서를 현재 두 지역 다 걷고 있고 현금 청산 걱정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 정말 안성맞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른 지역들의 경우는 용산 대부분 지역이 동의서를 걷고 있고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으로 추진이 웬만한 지역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 우려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피해서 갭 투자로서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은 후암동 지역이나 아니면 신창동 지역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투기 과열지구 사라지고 부동산 관리 지역으로 명칭이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내용 잘 보시고 투자 판단해 보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